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이 결국 교체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김 장관을 포함해 장관 4명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개각을 앞두고 가장 관심이 쏠렸던 두 사람, 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 김 장관은 교체되고 추 장관은 남았습니다. 최근 40% 지지율이 무너진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고심과 향후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평가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심을 반영한 경질성 인사로 해석되는 국토부 장관 교체 소식,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후임 국토부 장관에는 세종대 교수 출신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3년 6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24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8% 올랐다고 경실련이 주장했는데 이명박 정부 마이너스 8%, 박근혜 정부 25%보다 높은 상승률입니다. 김 장관의 이딴 말실수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장관 교체에 대해 김 장관이 그동안 성과가 많았다며 경질성 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장관의 교체가 너무 늦었다며 24번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수습 불가한 상태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했습니다. 신임 행안부 장관에는 친문계로 분류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기각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단 유임됐습니다. 그리고 전해철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이 됐죠. 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대통령 민정수석과 함께 이른바 삼철로 꼽히는 친문계 핵심입니다. 임기 후반기 공직 분위기를 다잡으면서 이 지지층도 달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검찰개혁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추미애, 윤석열 갈등 사태 해결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이 가시화되면 추 장관도 교체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새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3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호철 전 대통령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이른바 삼철로 꼽히는 친문계 핵심입니다. 정권 후반기에 최측근 인사를 입각시킨 걸 두고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아 개혁과제 성과를 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 후보자는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 경질이 민심 수습용이라면 추미애 장관 유임과 전해철 의원의 발탁은 지지 세력 결집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강경화, 홍남기 이 세 장관이 유임된 개각은 5기 내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라며 야당에 인사청문회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민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질을 요구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에서 빠졌다며 국면 전환용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을 포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자 개각 카드를 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국정 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입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추미애 장관 유임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명의 장관 후보자가 모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만큼 국정과제 성과를 위한 재정비 성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 협력해달라고 야당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모두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직무수행 적합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발탁된 이 변창흠 후보자는 이 집값 상승과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수이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으로 현장을 경험한 이력은 정치인 출신의 김현미 장관과 다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전세 대책에 깊숙이 관여해온 터라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재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변창흠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서 최근 전세 대책 실행을 주도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고 충분히 대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 교수 출신인 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대통령 정책실장의 측근으로 과거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함께 이끈 인연이 있습니다. LH 사장으로서는 현 정부 최대의 핵심 주거 정책인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수행하고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때문에 변 후보자가 취임해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변 후보자는 지난 8월 국회에서 과거 두 정부의 주택 정책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세 정부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등 정도? 그 셋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 정부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세종대 공공대학원장 시절 한 인터뷰에선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임차인이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변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입니다.